항상 간호법 저지르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2060년 전에 죽을 거니까. 2060년도에 살아있을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육 시스템도 말아먹고 취업 시스템도 말아먹고 국민연금도 말아먹은 그 기성세대들한테 지금 우리의 노년 생활까지도 말아먹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조입니다. 그래서 이 몰골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간호법 제정 지지 2탄입니다. 각설하고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도 충분히 간호단독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간호법 저지르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2060년 전에 죽을 거니까. 2060년도에 살아있을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노년 생활을 생각해 보셨나요? 뭐 조금 이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년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를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대부분의 뭐 사람들은 그래도 퇴직 후의 모습을 상상을 하긴 하죠. 보통 어떤 모습이에요? 보통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본인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하호호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고 손녀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이런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게 노년 생활의 전부일까요?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은 손자들이 어릴 때 멈춰 있어요. 손자들이 안 클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안 늙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 기간, 저렇게 행복한 기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노인 800만 명 시대에 그런 노년의 모습은 생각보다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지도 몰라요. 2020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중에 활동 제약 인구의 비중은 10명 중 2명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60대와 70대는 제약이 있는 사람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가 80세 때 일어납니다. 80세 이상 노년 인구의 절반이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돌봄이 필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 6가지의 돌봄이 필요한 유형에서 60대와 70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눈에 띄게 많은 구간이 하나 있죠. 바로 걷거나 계단 오르기는 60대, 70대, 80대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구간은 80대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바로 기억 및 집중하기 및 옷 입기, 밥 먹기, 목욕하기입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대략 50%가 걷는 것에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80세 이상의 20%, 최소 5명 중에 1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씻지도 못하고 밥 먹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40세 성인은 향후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2020년 기준 40세 남자는 향후 41.5년을 더 살 거고요. 40세 여자는 47.2년을 더 살 겁니다. 고로 남자는 82.5세, 여자는 87.2세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살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성은 최소 못해도 7년 정도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채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81.5세? 개이득. 내가 도움 필요하기 전에 뒤지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70세 때 죽었기 때문에 지금 80세에 도움이 필요한 거에 아예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80세 이상이 모두 여자만 살아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최소 7년을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5년, 최소 5년은 간호가 필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인은 누가 돌보고 있을까요?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현재 노인은 대부분은 전문 간호 인력 손에서 지금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50%, 여성은 64%. 그 뒤를 잇고 있는 거는 배우자, 자녀죠. 하지만 이 자료는 언제 자료다? 2020년 자료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노인인 사람의 자료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노인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30대 미혼 인구 비중의 증가율입니다. 2022년 총 30대의 42.5%가 미혼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50%가 솔로라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33.6%가 솔로로 1인 가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 30세 이상 인구 중 이혼 인구 구성비는 7.2%, 즉 10명 중에 한 커플 정도로 이혼을 하는 실태에 이르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자녀들은요? 당연히 출생아 수도 줄었습니다. 90년대에 출생아 수가 한 70만 명 정도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반토막도 아니에요. 거의 3분의 1 토막에 가깝게 26만으로 사상 최저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2060년대 우리는요? 우리를 돌볼 배우자와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문 간호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정말 충분한 간호 인력이 있었을 경우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제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노인이 된다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아니다. 길거리에 나앉진 않죠. 방에서 혼자 고독사 하거나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싸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요양원이든 들어간 경쟁률이 높아서 우리는 입소난을 겪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 엄청 친숙하게 들리죠? 뭐예요? 우리는 지금 청년 취업난을 겪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렸을 때는 입시 경쟁에 치열하게 살았다가 청년에는 취업의 경쟁을 열심히 했다가 노년에는 요양원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MZ세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소를 했다면요. 실제 영상입니다. 한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이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립니다. 당시 저 요양원에는 의료진이 한 명도 상주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한 명 있던 간호사도 외부 업무로 인해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열심히 하임리히법을 해보았지만 제대로 된 자세도 아니었고요. 바로 심폐소생술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응급차를 부르는데 7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골든타임 17분 동안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어르신은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한 어르신의 기저귀를 가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폭력을 했다는 것 가장 잘못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저귀를 가는데 요양보호사 혼자 갈고 있다는 거, 저 혼자서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 못해도 2인 1조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특히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을 혼자 힘으로 돌리다가는 통증 유발하지, 어르신 짜증 유발하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한국의 지금 요양원의 실태입니다. 어르신 한 명이 제대로 된 유니폼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된 병실에서 환자의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그 흔한 손세정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저 요양보호사는 저 어르신의 기저귀를 갈고 그 간 손으로 다른 어르신을 만진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신체 억제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누군가는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뒤쪽에 있는 신체 억제대 보이십니까? 저 분홍 색깔 옷을 입은 환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침상을 베드레일과 함께 묶어놨습니다. 저것도 신체 억제대의 한 종류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왜냐면 안 배웠으니까. 왜 안 배웠겠어? 의료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료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저 초록색깔 손목 억제대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신체 억제대 사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저촉. 그 의사협회가 의료법으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켜지고 있나요? 존재에도 유명무실한 의료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저것보다도 더 눈에 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저 손입니다. 손에 다 구축이 왔어요. 저 손가락 하나하나 관절에 다 구축이 왔다고요. 얼마나 운동을 안 시켰으면 저렇게 구축이 오겠냐고요. 저 어르신 실제로 영상에서 보면은 의식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요. 몸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입니다. 아직 손가락에 저렇게 구축이 올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운동치료를 받지 못해서 저렇게 빠르게 퇴화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의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의료인이 없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시행되지 않는 걸요. 아까 보신 그 어르신의 바로 앞에 쪽입니다. 이 요양원은 8인실이에요. 미쳤어요. 여러분들 8인실에 살고 싶어요. 저게 무슨 양계장입니까? 뭡니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똑같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퍼졌다. 우리 2060년대에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쓰면 달라지나요? 유튜브의 한 영상입니다. 고급 요양원에 어르신 3달을 뒀더니 몸이 삐뚤어졌답니다. 그 요양원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영상인데요. 저는 이 어르신이 왜 몸이 삐뚤어졌는지 바로 알겠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맨날 오른쪽 팔만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어르신은 일어날 때도 이렇게 들어줬을 거고 어르신 움직일 때도 이렇게 움직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오른팔, 어르신의 오른팔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논문에 따르면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 위축이 일어나고 근육의 힘이 매주 12%가 감소한다. 침상 생활을 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대략 50%의 근육이 손실된다. 이 논문을 읽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어르신이 저렇게 손가락에 구축이 오고 이렇게 왼쪽 어르신이 몸이 삐뚤어지게 걷게 되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이런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지식이 있는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육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지입니다. 여러분들 제리아트리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리아트리션. 저도 뉴질랜드 와서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소아과 의사, 부인과 의사 하듯이 노인과 의사를 제리아트리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국에는 이런 노인과 의사가 존재할까요? 한국에서는 노년내과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소아과는 많은데 왜 노년내과는 보기 힘들까? 설치병은 1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 심화로 노년내과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노년내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왜냐? 수익성도 낮은 데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자리 잡기 어려웠던 탓이다. 결국은 뭡니까? 수익성의 문제였습니다. 수익성이 낮아서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피부과를 쳐봤습니다. 이름 위에 보이는 +9, +6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 의원 말고도 9개 의원이 더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 구간에. 그래서 최소 못해도 3, 40개의 피부과가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혹시 피부과만 검색하면 너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내과도 같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최소 못해도 2, 30개의 내과가 존재한 듯 합니다. 하지만 노년내과는요. 전국에 없습니다. 아까 그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질병 중심 치료가 아닌 동반자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노인의 복합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질병과 증상 조절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제가 이런 결과에 대한 단적인 모습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봤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하셨다. 와파린을 복용 중이시나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님이 아직까지 와파린을 계속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다. 결국에 내부 출혈이 심해서 L튜브를 꽂아 보니까 검은 피가 계속 출혈이 심하게 나왔다. 헤모글로빈이 6이다. 결국 할아버지는 2차례 CPR에서 심박이 돌아온 듯 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질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한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만 포커스를 둬서 계속 치료를 하거나 위험한 약물을 계속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입니다. 앞선 요양병원에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거기에서는 간병인이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놀랄 일이 아닙니다. 2021년 출생아 수가 26만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간병인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사는요? 간호사도 외국인 간호사가 들어올까요? 오겠냐? 오겠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간호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간호사 수는 계속 부족할 것이고 우리는 외국인의 간병인이 더 많이 늘겠죠. 그리고 그런 간병인 위주로 되는 간병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전문성을 합쳐서 보다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만들자. 그 의미인즉슨 요양보호사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요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외국인 간병인 너네가 통제할 건데. 그러나 결국 요양보호사는 간호법에서 제외됐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명목 하에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관리 감독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거라는 공포감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한테 폭력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릴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본인의 기저귀가 완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냄새를 풍기고 또한 저렇게 기저귀를 간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는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귀찮으면 내 손목을 묶어서 절대 못 움직이게 만들 것이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침상을 저렇게 묶어서 밖에 못 나가도록 만들어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아무리 의료법이 이렇게 있다고 한들 제대로 된 의료진이 존재하지 않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그런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고급 요양원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간호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삐뚤어져도 할 말이 없고 간병인이 한국말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제대로 된 요구가 처리가 되지 않고 두려움을 떨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 안에 우리의 노년의 인생은 다시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탈출하면 됩니다. 우리는 탈출하면 돼요. 응? 지금 저 나라에서 영주권이랑 돈 퍼주면서 간호사 모셔가요. 거기서 이제 여생 마무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지만 남겨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나 간호 요양이 필요한데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너무 늦습니다. 지금 간호법 조정안이라도 통과를 해서 발판을 마련해야 우리가 80이 되기 전에 제대로 된 간호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교육 시스템도 말아먹고 취업 시스템도 말아먹고 국민연금도 말아먹은 그 기성세대들한테 지금 우리의 노년 생활까지도 말아먹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건가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세요.